전편 강의를 시작합니다. 선아씨 준비되셨죠? 네, 시작할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기 바랍니다. 손자병법은요, 이렇게 제가 가르칠 겁니다. 손자병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체 13편인데 시계편 1, 그리고 작전편 2, 모공편 3, 군영편 4, 병세편 5, 허실편 6, 군쟁편 7, 구변편 8, 행군편 9, 지형편 10, 구지편 11, 화공편 12, 용간편 13 해서 13편을 모든 어구를 하나씩 다 이렇게 풀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이 어구가 나한테는 필요하구나, 이 어구는 나한테는 현재로는 별로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알아서 나한테 맞는 어구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죠. 손자병법 배경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손자병법의 진품, 그러니까 손자가 손부죠. 손부가 손자병법을 만들 때 이렇게 죽간, 대나무로 된 죽간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근데 이거 이제 발굴이 됐죠. 1972년도에 임기현에서 발굴이 됐는데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이고요. 이것이 비크에 담아서 그냥 놔두면 다 이렇게 상하잖아요. 헤어지고 이렇게 다 날아가고. 그래서 비크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동성 박물관 가면 이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촬영한 그런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예, 손자병법 진본을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죠? 네, 이것이 손자병법이거든요. 손자병법을 제가 원문만 뽑았어요. 사실 원문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편 1부터 해서 작전 2, 모공 3, 군영 4 해가지고 이것이 손자병법 한문의 원문만 뽑은 거예요. 조금 더 갈게요. 이렇게 다음 편 5편, 6편, 7편 이렇게, 그리고 8, 9, 10, 11, 12, 13, 이것이 손자병법 전체입니다. 전체. 그런데 한문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어렵죠. 예,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씩 해석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손자병법 하니까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책들이 두껍잖아요. 두꺼워. 쉽지는 원문만 보면은 제가 하나씩 다 글자를 세보니까 6100구자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판형에 따라 다르지만요. 어쨌든 6100구자가 손자병법 전체입니다. 전체.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또 쉽게 풀려고 해석을 달다 보니까 이 책이 두꺼워진 거예요. 이해되죠? 실제로는 원문만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원문을 A4지에 뽑아서 그러면 한 넉 장밖에 안 나와요. 침상 벽에 붙여놓고 매일 보거든요. 매일 하루에 10번씩 뭐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15,000번 읽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죠. 어떻게 15,000번을 읽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나는 손자병법 한 번도 못 읽었는데. 맞죠? 일반적으로는 한 번도 잘 못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문을 중심으로 붙여놓고 계속 보기 때문에 하루에 10번만 봐도 1년에 얼마예요? 예, 3,650번을 보잖아요. 10년 하면은 3만 번 이상 보잖아요. 저는 뭐 45년 동안 이걸 봤으니까 실제로는 뭐 15,000번이 아니라 실제로는 엄청 많이 봤죠. 지금도 계속 보고 있고요. 그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원문을 중심으로 본다는 거. 물론 원문을 충분히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배경을 다시 이제 볼게요. 춘추시대입니다. 손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춘추시대. 중국에 춘추시대가 있죠.
춘추 기원전 770부터 403년까지, 그리고 춘추가 지나면 전국시대가 오고, 그리고 전국이 서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초나라 한나라 초한전 일어나고, 그렇죠? 이렇게 항우 유방 나오는 이런 쭉 배경이 이게 있습니다. 춘추시대 말기에 손자병법을 만들었던 손모가 살았어요. 본래 손모가 태어났던 곳이 제나라입니다. 제나라. 여기 보면 제나라가 있죠. 제나라. 여기 위에 제나라 노란 거.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강태공이요. 유명한 강태공이 주나라를 건립할 때, 나라가 세워질 때 큰 역할을 했어요. 강태공. 그래서 제나라를 봉업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여기서 왕이 됩니다. 예, 강태공이 제나라의 왕이죠. 그래서 강태공이 누군가 하면은 병법의 시조라 그래요. 병법. 6도 3약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필했는 걸로. 이 땅에서 손자가, 손모가 600년 좀 뒤에 태어났어요. 600년 정도 뒤에. 그러니까 저 땅은 이미 강태공이 모든 그 병법을 확산했던 땅이기 때문에 아마 손모도 이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실제로 손자병법 시작할 때 보면은 병자국지대사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손자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강태공이 말한 겁니다. 강태공이. 그리고 손자병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뭐예요? 예, 부전승이라 그러죠. 부전승. 그것도 실제로는 강태공이 주장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강태공의 영향을 손자가 엄청 받았다는 겁니다. 손자병법 참 대단한 책이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갑자기 뭐 자기가 창의적으로 전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제 그렇잖아요. 예,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정말 좋은 것을 지금 우리가 흡수하잖아요. 흡수. 그리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공부의 목적 아니겠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리고 어느 땅에 태어났느냐가 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나라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집안이요, 이 전란에 휩쓸립니다. 여러가지 집안의 무슨 문제, 또 나라의 문제 때문에 오나라로 망명해요. 오나라로. 제나라에서 오나라로. 오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그때 함여라는 왕이 자기 사촌형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반이 약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5초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초나라와 전쟁, 5초 전쟁 몇십 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인재. 사람이 필요하다. 정말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 그때 초나라에서 도망쳐 나왔던 오자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자서. 집안이 간신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자기 아버지도 죽고 형제도 죽고 해가지고 혼자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오나라에 와서 함여 왕에게 이렇게 피신해 있으면서 복수를 하려고 있었는데, 마침 함여가 인재를 찾고 있잖아요. 인재. 그래서 그때의 손모를 만납니다. 만나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준비된 게 없나, 내가 함여 왕에게 천거하겠다 하니까 마침 그때 손자병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그걸 가지고 함여에게 보여주고 함여가 깜짝 놀라죠. 이런 병법책이 있느냐 해서 유명한 그 궁중 여인 180명을 훈련시킬 수 있느냐, 훈련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훈련시키는 것을 보고 장수로 임용합니다. 그래서 오나라에서 손모가 장수가 되어서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마지막 한방 먹이면서 이깁니다. 승리를 하죠.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배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나라 밑에 월나라가 있죠. 오월동주, 오월동주 많이 들어보셨죠?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원수지간이지만은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은 비록 원수지간이지만은 서로 도와서 위기를 모면한다. 이런 오월동주라는 고사가 있잖아요. 바로 요 배경이고요. 손자병법에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어떤 책이 집필되려면요, 항상 그 당시 배경이 다 이렇게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손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모습이거든요. 자, 손자, 그리고 오자서, 함여, 이 세 명이 손자병법의 주인공이죠. 그런데요, 소설 정비석 씨의 손자병법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이런 내용들을 소설로 풀어놨어요. 근데 실제로 손자병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13편 이것이 오리지널 손자병법입니다. 소설은 그냥 이야기를 꾸며놓은 거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공부하게 될 손자병법이 오리지널 손자병법이에요. 소설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궁중여인 180명을 훈련시키는 장면 잠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때 손모가요, 왕 함녀가 가장 아끼는 애첩 2명을 목을 쳐버립니다. 왜? 궁기를 잡으려고. 목을 쳐버리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래서 여인들이지만은 손모의 말을 잘 들었던 겁니다. 이걸 보고 함녀 왕이 장수로 임명하게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집이 손자병법을 집필했던 역사적인 집입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빈주 소전의 소주시에 있어요. 손모원이라고 자 산꼭대기 올라가면은 구석에 이 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보는 순간에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손자병법은 25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군인들은 당연하고 경제인, 경영인들, CEO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으로 공부하고 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책이 아닙니까? 그래서 손모가 이 집에서 손자병법을 집필했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예, 우리 선아씨는 어때요? 자, 3대 특징이 있어요. 이 손자병법은요, 특별히 리더를 위한 책입니다. 리더. 병사나 또 직원들을 위한 책보다도 왕, 장군, CEO, 리더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어적이지 않고요, 공격적인 책입니다. 뒤로 빠지고 뭐 비겁의 철학이다. 어떤 손자병법을 해석한 어떤 책 보면 손자병법은 비겁자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공격 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CEO들이 좋아하잖아요. 손정의 같은 사람, 빌 게이츠 공격 경영 하잖아요. 왜? 이 손자병법이 공격적이거든요. 손정의 같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손자병법에 그 중요한 어구를 뽑아가지고 25대를 만들어서 제꽃병법에서 소프트뱅크 회사를 그 병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요. 철저하게 공격적이거든요. 방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하면요, 뒤로 계속 빠지잖아요. 방어하다 보면은 절대로 어떤 승부를 낼 수 없어요. 반드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 그래서 공격 경영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주적을 상대해요. 본래 주적 5초 전쟁을 하잖아요. 초나라와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적을 보는 거예요. 상대하되 주변에 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경쟁 상대가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주적만 상대했다가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아버리고 있다가 보면은 옆에 딴 나라가 또 공격해버리잖아요. 공격. 그럼 내가 끝장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책이 손자병법이다. 오늘날 치열하고 냉혹한 경쟁 환경에서 손자병법은 그 위력을 그래서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본적으로 손자병법은 이 자연 환경을 중시 여깁니다. 중국 사회가 그 당시 농촌 사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농번기, 이 농경 사회 특징이 뭐예요? 농번기가 따로 있는 게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모를 심는 그런 계절이 있고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또 징집할 때 사람을 모아서 전쟁하러 갈 때도 오래 끌면 누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그죠? 그래서 단기전을 많이 강조했고요. 또 나라가 파괴되면 안 돼요. 이 모든 이 땅들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파괴시키고 뭐 전쟁에 이겼다.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파괴, 깨지는 것을 최소화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 현상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순리대로. 억지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따른 거. 그래서 병형상수란 말도 나오죠. 순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손자병법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 잘 볼게요. 자, 전체 13편이라고 그랬죠. 6,100호자 원문만 볼 때, 원문, 한자 원문만 볼 때 그렇습니다. 큰 전략, 엄청 큰 전략으로부터 세부적인 전술까지 총 망라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쟁과 같은 기업 환경에 최적의 전략과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이 손자병법을 통해서 전략이 무엇인지 또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죠. 사람의 심리도 많이 따지고 있어요. 심리. 네. 자, 우선 6,100 고자를 전체를 볼 때 제가 정리한 겁니다. 핵심을 뽑아볼게요. 핵심 글자. 산, 계산하라. 이 뜻이거든요. 주문국을 하지 말고 전쟁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생각할 때 이 계산하면서 알았어요. 계산을 중시 여깁니다. 계산. 주문국으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알아야 된다. 지식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지식.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피지기라는 말이 나왔죠. 항상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라.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어라. 이것을 강조해요. 허시편의 첫 어구가 이겁니다. 먼저 전쟁터에 가 있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는 것. 먼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유리한 위치에 가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계속 변화되는 상황을 직시하라. 변화에 민감하라. 옛날 거 자꾸 우려먹지 말고 변화에 민감하라. 그리고 이정합 이기성에서 설명이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어라. 이정합 이기성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전혀 뜻밖의 것으로 승부를 걸어라. 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기더라도 성공하더라도 아름답게 하라. 보면 우리가 주변에 성공하더라도 더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지저분하게 성공하는 사람들, 돈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텔레비전 보면은 아주 속이 뒤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런 인간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잠시 좋겠지만요, 사람은 그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없잖아요. 예, 자기 자식들 또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돼야지 성공하더라도 더러운 모습으로 추잡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선을 강조해요. 선용병자라고 표현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이기더라도 아름답게 이기라. 참 고차원적인 차원 아니겠어요? 새를 중시 여깁니다. 기세 있죠. 기세. 확 가는 기세. 예, 병세편에서 강조하고 있죠.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직진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돌아가는 것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돌아가는 거. 우직치기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끝내라. 전쟁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경쟁은 오래 끌면 좋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승부를 보라. 빨리 끝내라. 빨리 돈도 회전하고 현금 회전하고 빨리빨리 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글자 하나가 전입니다. 온전한 전이죠. 이 모든 걸 합쳐서 딱 한 가지를 말하면 온전하라. 나도 깨지지 말고 상대방도 가능하면 깨지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이 부전성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온전한 전이 가장 중요한 손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보전성이란 말로 군형편에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자보전성. 나를 우선 보호하고 내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겨나간다. 승리를 거둔다. 성공한다. 그 말이거든요. 온전한 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도 보호받고 나도 깨지지 않고 나도 다치지 않고 내 마음의 상처를 줄이고 내가 상처 입고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은 그 상태로 잘해도 성공해도 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의 사상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글자를 다 없애고요. 하나를 남기면 바로 전을 남깁니다. 전. 자, 손자병법에 나오는 국의 개념은 실제로 이렇게 성내에 거주하는 그런 개념인데 꼭 그게 국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라 전체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군, 졸, 이게 군대 용어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기만 어때요? 시계 표현 이제 시작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